자, 오늘은요, 비뇨생식기계, 그 다음에 피부계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자, 노화에 따른 비뇨생식기의 특성 해가지고요, 여성 노인은 여성 호르몬 감소로 난소가 작아지고 난소 기능도 감소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질벽이 얇아지고 질의 수축과 분비물 저하로 질염이 발생하기 쉽다. 노화로 인해서 방광 기능도 저하되고요. 대뇌 기능도 저하되어가지고 요실금, 빈뇨증, 야뇨증이 생긴다. 자, 방광 기능이 아무래도 저장 기능이나 이런 것들이 모든 게 저하되겠죠. 그다음 대뇌 기능에서 하는 것은요, 방광의 수변이 꽉 차서 소변을 보게 되면은요, 방광 근육은 수축되면서 관략근은 이완되면서 소변이 나오게 되거든요. 근데 이 모든 기능이 저하가 되니까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소변이 나오는 것을 요실금이라 그러죠. 하루에 8번 이상 배뇨를 하게 되는 빈뇨증이 있고요. 수면 중에 배뇨하려고 한 번 이상 일어나는 게 야뇨증이죠. 이러한 문제점들이 발생되죠. 자, 여성은 양쪽 신장에서 요관을 통해서 방광으로 소변이 나와요. 그 방광 주변에 골반 근육이 있고요. 남성 노인은요. 양쪽 신장에서 요관을 통해서 방광으로 소변이 들어와요. 그리고 방광에서 요도를 통해서 소변이 나오는데요. 이 요도 주변에 전립선이 있죠. 그래서 전립선이 비대되면서 소변이 나오는 길을 막게 되는 거죠. 자, 전립선 비대로 소변 줄기가 가늘어지고, 그러다 보니 잔뇨량이 증가한다. 시원스럽게 방광에 있는 소변이 다 나와야지 되는데 다 나오지 못하고 방광 안에 소변이 남아 있어요. 이게 잔뇨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방광 용적이 감소된다. 그래서 요 위에만 소변이 차면 또 화장실 가야지 돼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방광 근력도 저하되고요. 그래서 자주 화장실을 간다. 하루에 8번 이상. 이거를 빈뇨라고 그러고요. 남성 노인은 발기부전이라는 또 문제점이 옵니다. 자, 비뇨기 생식기계에서는요, 요실금, 전립선 비대증 두 가지를 강의하게 됩니다. 자, 요실금,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소변이 밖으로 흘러나오는 증상, 예, 이것이 요실금이죠. 요 원인은 방광의 저장 능력 감소로, 골반 근육 조절 능력 약화로, 예, 이 저기 방광 주변에 이제 골반 근육이 있는데 이게 조절 능력이 약화되니까 어떻게 돼? 소변이 새는 거겠죠? 요도 기능의 약화로, 예, 방광에서 소변이 나오는 길이 요도잖아요. 요도 기능이 약화되면서 소변이 새는 거죠. 전립선 비대증, 요로 감염, 복압 상승, 변비 등으로 인해서 요실금이 온다. 그러니까는 복압이 상승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방광을 누르게 되죠. 그러니까 소변이 흘러나오게 되는 거죠. 예. 변비로 인해서 배에 힘을 주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또 방광을, 배가 힘으로 인해서 누르게 돼요. 그래서 소변이 또 나오게 되죠. 그래서 복압상승, 변비, 이것이 요실금의 원인이다. 자, 복압성 요실금은 기침, 웃음 등 복부의 압력 증가로 인해서 소변이 나오는 거. 절박성 요실금은요, 소변을 보고 싶다고 느끼자마자 바로 소변이 나오는 것을 절박성 요실금, 긴박성 요실금 이렇게 얘기해요. 역류성 요실금은요, 소변 배출이 원활하지 않아가지고 이 소변이 방광 안에서 이렇게 역류하면서 조금씩 계속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냥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기 명절에 시골에 가다 보면 고속도로가 꽉 막히잖아요. 그래서 화장실 가고 싶은데 그냥 방광이 소변이 꽉 찼어요. 그런 상태로 겨우 휴게실 가가지고 화장실에 갔어요. 그러면은 어때요? 내가 참았던 소변이 시원스럽게 샥 나와야지 되는데 안 나오죠? 너무 참아가지고 어떻게 돼요? 질금질금 하면서 소변이 이렇게 그냥 역류하듯이 조금씩 이렇게 흘러나오는 거. 그러면서 한참 나오죠. 그런 느낌이 아닌가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치료 및 예방, 골반 근육 강화 운동,
골반 근육 조절 능력이 약화돼서 요실금이 오니까 골반 근육 강화 운동을 해야 되겠죠. 충분한 수분 섭취 밑줄자. 네. 어, 우리 시어머님은 요실금이 있다고 물을 도저히 안 먹더라고. 드시면 또 샌다고. 이렇게 잘못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소변이 너무 자주 질질 새니까 탈수가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오히려 뭐야? 충분한 수분 섭취를 해야지 된다. 이렇게 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변비를 예방해야지 되죠. 고갑성 요실금을 예방하기 위해서 체중 조절도 해야지 되고요. 비만은 복합성 요실금을 유발시킨다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전립선 비대증. 남성에게만 있어요, 전립선은. 요도를 둘러싸고 있는 전립선이 커져서 요도를 압박하는 거. 그러니까는요, 방광이 있잖아요. 방광에서 소변이 나오는 길이 요도예요. 전립선은 이 요도를 싸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이 요도를 받게 되죠. 이게 소변이 잘 안 나오는 거예요. 소변줄기가 가늘어지고요. 소변을 보고 나도 시원하지가 않아요. 잔뇨감이 남아가지고. 왜냐면은, 시원스럽게 다 방광에 찬 소변이 나와야지 되는데, 슉 나오고서는요, 그 다음에 방광에 남아요. 이게 잔뇨죠, 있죠. 자, 소변이 바로 나오지 않고 힘을 줘야 나온다. 배뇨 후 2시간 이내에 다시 소변이 마려워요. 빈뇨. 하루에 8번 이상 화장실을 간다. 이것이 빈뇨죠. 밤에 자다가 소변을 보려고 자주 깬다. 야뇨. 그 다음에 소변이 마려울 때 참기 힘든 긴방뇨. 그래서 전립선 비대증이 있으면요. 빈뇨, 야뇨, 긴방뇨 이런 배뇨에 어려움이 있다. 자, 관련 요인은 뭔데요? 호르몬 불균형 있죠. 우리 아기들이 처음에 태어날 때는요. 여성 호르몬과 남성 호르몬을 같이 가지고 태어나요. 그러다가 사춘기가 되면은요. 남자 아기들은 남성 호르몬이 증가하고요. 여자애들은 여성 호르몬이 증가해요.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갱년기가 되면 갱년기가 되면요 남자분들은 남성 호르몬이 줄어들고 여자들은 어떻게 돼요?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호르몬 불균형으로 인해서 전립선 비대증이 옵니다. 국시에도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비만, 고지방, 고콜레스테롤 음식을 섭취해야지 된다. 그렇기 때문에 고지방, 고콜레스테롤이 어떻게 돼요? 전립선 비대증의 원인이니까 치료에는 저지방 식사를 해라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치료비 예방은 어떻게 하냐? 돈영화를 사용해서 정기적으로 소변을 배출해라. 방광의 소변이 오랫동안 이렇게 잔류를 남아있으면요. 방광염, 요로 감염이 생길 수 있으니까 정기적으로 돈요관을 갖다가 삽입해가지고요. 소변을 배출해야지 되는 거죠. 그래서 돈요관이라는 거는 소변줄, 예. 약물요법 심하면 전립선 절제 수술을 해야지 돼요. 너무 많이 비대가 돼가지고 막을 정도면요. 자, 저지방식이 저콜레스테롤 시기를 해야지 되겠죠. 적당한 운동과 적정 체중을 유지해라. 알코올이 전립선 비대증을 악화시키므로 어떻게 하라고요? 금주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비뇨생식기 질환 요양보세 활동에는요. 1. 스스로 배뇨 조절이 어려운 대상자도 기저귀나 소변 주머니 사용은 최대한 자제하고 스스로 배설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어떻게 해요? 낮에는 배뇨 간격에 맞춰 소변을 보도록 유도하고요. 밤에만 기저귀를 채운다.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2. 혼자 방을 사용하는 경우라도 스크린을 쳐주는 등 프라이버시를 지켜준다. 언제 외부에서 사람이 들어올 수 모르니까요. 있죠. 3. 방광의 소변이 오랫동안 있으면 방광염이 생기므로 도뇨관을 사용하여 정기적으로 소변을 빼줘야지 된다. 예, 도뇨관이라는 건 소변줄이고 한번 삽입해서 그 다음에 이제 빼는 거고요. 유치도뇨관은 소변 주머니에 연결해서 방광 안에
돈요관을 갖다가 유지시키는 거, 그거는 유치돈요관이겠대요. 4. 대상자가 돈요관으로 소변을 배출하는 방법은 의료기관에서 직접 교육을 받도록 하는 거고요. 5. 요실금, 긴박뇨, 빈뇨, 야뇨가 있는지 관찰합니다. 6. 요실금은 피부 자극이나 욕창 예방에 신경을 써야지 된다. 자, 여섯 번째로 노화에 따른 피부계 특성. 1. 피하 지방이 감소한다. 피하 지방이 감소해요. 그러면서 탄력성 감소로 쉽게 피부 손상이 올 수 있다. 이렇게 가는 거고요. 팔다리의 피하 지방은 감소하고요. 허리와 엉덩이의 피하 지방은 증가한다. 이게 밑줄자 꼭 알고 가시고요. 예, 우리 저기 뭐냐면 중무지방이 풍만하죠. 이걸 나이살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그래서 허리와 엉덩이의 피하 지방은 증가한다. 기온에 민감해요. 어르신들은 민감한 게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기온에 민감하다, 약물에 민감하다 있죠. 3번 상처 회복이 지연이 되고요. 어르신들은 궤양이 잘 생깁니다. 4. 발톱과 손톱이 두꺼워져요. 예, 이거 꼭 알고 계시고요. 5. 피부 건조로 인한 소양증, 소양증이 되는 건 가려움증이에요. 이 가려움증은 밤과 건조한 겨울에 더욱 심해진다. 6. 머리카락은 가늘어지고 목은의 멜라닌 세포 이건 뭐야? 쉽게 해서 검은 머리. 예, 검은 머리가 소실되면서 어떻게 된다? 탈색이 돼서 흰머리가 생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멜라닌 색소. 자, 7. 머리카락과 수염은 줄고요. 입가나 뺨의 털은 증가한다. 그래서 여자 어르신들 이 저기 코털이 송송송송 나 있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여성 노인은 입가에 털이 증가한다. 굿이 한번 나왔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욕창. 욕창은 시험 문제 잘 나와요, 선생님. 별이 5개나 붙어 있네요. 욕창이란 바닥면이네. 바닥면과 접촉되는 피부가 혈액을 공급받지 못해서 괴사되는 상태. 혈액순환이 안 돼가지고요. 원인은 와상 상태, 체위 변경이 어려워서 영양 상태가 안 좋아서 피하지방 감소로 인해서 요실금 또는 변실금 등 습기로 인한 피부 손상으로 인해서 욕창이 잘 생긴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국시에 이렇게 나왔어요. 욕창 발생 위험이 적은 대상자는 해가지고 정답이 뭐였냐면요. 피하 지방이 많은 대상자. 예, 피하 지방이 많다는 건 영양 상태도 좋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뼈가 어떻게 완충작용으로 저기 뭐야 눌리질 않겠죠. 이제 살집이 있으니까. 자, 욕창의 1단계. 1단계는요, 피부는 분홍색 또는 푸른색, 누르면 일시적으로 하얗게 보인다. 열감도 느껴지고. 그래서 1단계에서는 피부 색깔만 변한다는 거. 저 2단계. 피부가 벗겨지고 물집, 수포, 예, 물집과 수포가 생긴다. 조직이 상한다. 이렇게 가는 거고요. 우리가 2도 화상일 때 물집이 생긴다 이렇게 가는 거죠. 1도 화상은 어떻게 돼요? 햇볕에 그린 피부가 벌겋게 그린 정도 이거는 1도 화상. 2도 화상은 뭐예요? 수포, 물집이 생겼을 때 욕창도 마찬가지로 1단계는 피부만 색깔만 바뀌고요. 2단계에서는 피부가 벗겨지면서 물집, 수포가 생긴다. 3단계는 깊은 욕창이 생기고요. 괴사 조직이 발생한대요. 4단계는 뼈와 근육까지 괴사가 진행되는 거. 자, 선생님 깊은 욕창이 생기고 괴사, 썩어 들어간다. 이래서 이걸 4단계로 가면 안 돼요. 4단계에서는 뼈가 나와야지 돼, 뼈. 우리 저기 복숭아요. 이렇게 까맣게 상해 있으면은 그걸 도려내야지 그냥 놔두면 더 깊어지죠. 그래서 이렇게 까맣게 이렇게 도려냈더니 어떻게 돼? 씨가 보여요. 이런 단계가 뭐다? 4단계다. 뼈, 골, 이렇게 돼야지. 자, 욕창은요, 치료 및 예방도 중요해요. 침대에서는 2시간마다, 의자 또는 휠체어에서는 1시간마다 체위 변경을 해준다. 이 침대 시트에 주름은 펴고 젖은 시트는 바로 교체한다. 3. 무릎 사이에는 베개를 끼워 마찰을 방지한다. 4. 천골 부에 도넛 모양의 베개를 사용하면 안 된다. 예, 국시에 나왔어요. 예.
천골이라는 건 꼬리뼈거든요. 꼬리뼈에 도넛 모양의 베개를 사용하면 안 되는 이유는 압박을 받는 부위의 순환을 저해하기 때문에 이렇게 있죠. 그래서 도넛 베개라는 건 이렇게 구멍이 나 있는 베개거든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요 압박받는 부위에 또 욕창이 생기니까 사용하면 안 된다. 5. 피부는 순한 비누와 미지근한 물로 닦고요. 완전히 마르게 두드려준다. 이렇게 가요. 선생님 항상 있잖아요. 이런 원리가 있습니다. 젖은 수건으로 닦았으면 마른 수건으로 물기를 닦는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미지근한 물로 닦고 완전히 건조시켜라 이렇게 가요. 어떻게? 두드려서 있죠. 피부를 자극하거나 땀구멍을 자 파우더를 사용하면 안 된다. 왜요? 국시에 나왔어요. 피부를 자극하거나 땀구멍을 막기 때문에 파우더는 사용하면 안 된다. 이렇게 가는 거고요. 7. 뜨거운 물주머니는 피부에 화상을 입힐 수 있으므로 사용을 삼간다. 8. 몸에 꽉 끼는 옷과 단추 달린 스커트나 바지는 피한다. 9. 단백질 등의 충분한 영양 공급을 하고 손톱은 짧게 자른다. 국시에 이렇게 나왔어요. 탄수화물을 이용한 영양 공급을 한다 이러고 탄수화물은 칼로리만 많이 내지 영양 성분은 없어요. 그러니까는 단백질이라는 거요. 자, 욕창 증상 초기 대처법. 미지근한 물수건으로 찜질하고 마른 수건으로 물기를 닦아낸다. 자, 항상 물수건으로 닦고 마른 수건으로 물기를 닦는다. 이게 기본이에요, 선생님. 기저귀를 갈 때도 어떻게 돼요? 물수건으로 배설물을 깨끗이 닦아주고 그 다음에 마른 수건으로 물기를 닦는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 주위를 마사지하고 가볍게 두드려준다. 있죠? 욕창에서는 피부를 주무르는 것은 안 된다. 주무르지 말고 가볍게 두드려줘라. 이렇게 가요. 3. 미지근한 바람으로 건조시킨다. 4. 춥지 않을 때는 30분 정도 햇볕을 쬐인다. 자, 두 번째로는 피부 건조증이요. 노화에 따라 피부 외축이 건조해지면서 거칠어지는 현상. 그래서 원인은 겨울 있죠. 날씨가 굉장히 건조하죠. 지성비누. 지성비누는 뭐냐면 쟤는 피부가 지성이거든요. 기름기가 많아요, 얼굴에. 그렇기 때문에 지성비누를 써요. 왜? 기름기까지 깨끗이 씻기라고요. 있죠. 그래서 지성비누가 완전 깨끗이 씻겨지니까 건조증의 원인이에요. 세정제, 알코올, 뜨거운 물 이것이 뭐냐면 피부 건조증의 원인이다. 증상은 피부 발적, 부종, 통증, 전환, 팔꿈치부터 손목까지의 부분에 손과 하지에 가려움증이 있다. 치료미 예방은요, 건조해서 생기는 거니까 가습기를 사용하고 수분 섭취를 하고요. 이 잦은 샤워나 때 밀지 말고 순한 비누, 예, 건성 비누를 사용해라. 목욕 후 두드려 말리고 물기가 마르기 전에 보습제를 발라주세요. 예, 이거 시험에 국시 정답이었거든요. 그러니까는 건조증은 목욕하고 나서 타월로 물기를 닦아내지 말고 두드려서 마르고 물기가 마르기 전에 보습제를 발라준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세 번째로 대상포진이요. 수두 바이러스에 의하여 피부와 신경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이요. 무슨 바이러스? 수두 바이러스. 신경을 따라서 염증이 생긴대요. 신경이 건드려지면요 나타나는 증상은 뭐냐면 예리한 통증이에요. 자결감 있죠. 예. 그래서 우리가 녹내장에서도요 안압이 상승돼서 시신경을 손상시켜서 안구 통증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신경을 건드리면 통증이 있다. 이렇게 가는 거고요. 관련 요인은요. 고령, 과로, 스트레스, 자가 면역 질환 및 면역 억제제 복용, 백혈병, 장기 이식, 평소 허약하거나 면역력이 약한 대상자, 면역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어떻게 돼요? 이 잠복해 있는 과거의 수도 를 알았던 사람들이 수두 바이러스균이 몸 안에 있다가 얘가 막 이렇게 활성화되는 거죠.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증상은요. 자, 피하 신경을 따라서 염증이 생기니까 자결감, 타는 듯한 느낌의 통증, 아주 예리한 통증, 바늘로 콕콕콕 찌르는 듯한 아주 심한 통증이 있어요. 화끈거린다.
발진, 예, 그다음에 수포, 물집이 생겨요. 가려움, 저림, 통증이 먼저 생긴 후 통증 부에 띠 모양의 물집, 수포가 생긴다. 밑줄자, 이게 포인트죠. 여기에서 꼭 알고 가셔야지 돼요. 통증이 먼저 생겨요. 그러면서 그 자리에 2, 3일 후에 신경을 따라서 띠 모양의 물집이 생깁니다. 이거 꼭 알아두시고요. 이 수두 바이러스에 의해서 감염이 됐기 때문에 치료미 예방에서는 항바이러스제를 사용하고요. 항염증제, 진통제, 냉찜질, 칼라민 로션, 처방받은 칼라민 로션 등으로 국소 치료제를 사용한다. 이 적절한 영양과 휴식 등으로 면역력을 강화시키고요. 피부는 긁지 않는다. 3. 대상포진 예방접종. 언제? 대상포진 발생하기 전에. 자, 선생님 봐요. 대상포진 대상자 예방 및 치료 및 예방으로 옳은 것은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X. 아셨죠? 제가 먼저도 말씀드렸듯이 예방접종이라는 건 뭐예요? 균을 약하게 해서 넣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감염이 된 상태에서는 예방접종하는 게 아니라는 거. 예방접종은 건강한 상태에서 예방접종을 해서 나의 면역제와 함께 싸워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 항체를 만들어놔서 면역력을 키워주는 게 예방접종이에요. 그래서 내가 감염에 걸린 상태에서는 예방접종하는 거 아닙니다. 꼭 알아두시고요. 네 번째로 몸 진드기에 의해서 감염이 돼요. 그래서 사람에서 사람으로 직접 감염이 돼요. 피부 접촉을 통해서요. 자, 얘는 자주 나오죠. 예. 증상은 가려움, 특히 밤에 심해요. 이 옴은요, 야행성이기 때문에 밤에 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밤에 가려움증이 심하다. 있죠? 물집, 고름. 자, 옴 대상자를 돌볼 때는요, 장갑과 긴 가운, 피부 접촉을 하니까 긴 가운을 착용하고 얼굴을 제외한 목에서 발끝까지 전신에 치료용 연고를 밤에 바르고 아침에 씻어낸다. 있죠. 야행성이기 때문에 활동량이 많은 밤에 바르고 그다음에 그 다음날 아침에 씻어낸다. 목에서 발끝까지 일주일에 다시 바르고 2주 후에 병원 방문하여 완치 여부를 확인한다. 이렇게 가고요. 이 동거가족이나 요양보호사 등 신체 접촉이 있었던 모든 사람은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동시에 치료한다.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주변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동시에 치료하는 건 옴뿐이 없어요, 선생님. 이 표준교재 전체에서요. 3. 옴 진드기에 오염된 사람과 침구, 옷 등과의 접촉을 금하고요. 4. 내복과 침구는 항옴 진드기 약을 바르는 날은 같은 것을 사용한 후 뜨거운 물로 10 내지 20분간 세탁한 후 3일 이상 사용하지 않는다. 이 옴은요, 72시간 생존할 수 있기 때문에 세탁한 후에도 3일 이상은 사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가는 거고요. 5. 세탁이 어려운 것은 3일간 햇볕에 널거나 뜨거운 다리미로 다림질한다. 이렇게 가요. 자, 그 다음에 머릿밑이요. 머릿니가 무른 자리에 출혈과 가려움증, 두피염, 예,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수면장애, 물린 자리는 피부가 변색되고 딱딱하게 된다. 이렇게 가는 거죠. 예전에,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국시에. 네모난 한 칸에요. 물린 자리에 출혈이 있으며 두피염이 있고 가려움증이 있는 것은 이랬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교육생분이요. 머리니가 물어요. 이러더라고요. 예, 머리니 물어요. 자, 그러면은요. 그 머리니가 뭔지 그걸 몰랐다. 근데 이유는 불문하고요. 두피염 하면 무조건 머리니 이렇게 가셔야죠. 왜냐하면 두피가 뭐예요? 머리 밑이 두피니까 아셨죠? 예, 이렇게 꼭 알고 계시고요. 치료 및 예방. 1. 성충이라는 건 살아있는 머리니거든요. 살아있는 머리니가 확인된 경우에만 치료한다. 이렇게 가고 있어요. 네. 두피에서 0.6cm 이상 떨어진 석회만 확인되면 치료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갑니다. 자, 그러니까 두피에서 0.6cm에서 머리니가
발견되면요. 아니, 석회가 발견되면 치료할 필요가 없다. 왜? 이 머리가 자라면서 석회가 따라 올라왔다는 건 얘는 죽은 석회니까요. 아셨죠? 3. 일주 간격으로 2회 약물 치료 후 남아있는 사체와 석회를 제거한다. 4. 대상자의 이에 감염된 물건과 접촉하지 않는다. 5. 침구와 옷을 뜨거운 물로 세탁하고 있죠. 말려서 사용한다. 55도 이상, 5분 이상. 6. 운동이나 야외 활동 후에는 옷을 세탁하고 목욕을 한다. 7. 머리미 전염을 예방하기 위해 빗, 브러쉬, 수건의 공동 사용을 금한다. 8. 머리를 자주 감고 진공청소기 등으로 청소한다. 진공청소기에서 머리미가 있는 대상자 방을 빗자루로 쓴다. 이러면 안 되는 거죠. 9. 빗과 브러쉬는 5 내지 10분간 뜨거운 물에 담가 소독한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여섯 번째 기저귀 피부염, 지루성 피부염 해가지고서는요, 얘는 24년도에 새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기저귀 피부염, 기저귀 습진이라 그러죠. 증상은 엉덩이의 기저귀 접촉 부위에 생기는 경계가 분명한 윤기 나는 붉은 벽면, 이거를 갖다가 기저귀 습진이라 그럽니다. 치료미 예방은요, 기저귀를 자주 갈아주고 습하지 않도록 통풍을 시켜주고요. 2. 진균 또는 곰팡이 치료를 위한 항진균제나 스테로이드 연고를 처방받아 바른다. 예, 스테로이드 연고, 밑줄자. 네. 지루성 피부요. 피지선, 이 기름샘인 피지선의 활동이 증가된 부위에 발생을 하고요. 피부가 붉게 변하며 흰색 인설이 동반된다. 예, 인설이라는 거는요, 피부의 각질 세포로 건조하거나 습한 각질 덩어리. 예, 그래서 치료미 예방은 처방받은 스테로이드 연고 밑줄자 있죠. 그냥 스테로이드 연고를 사용할 수 있는 거는 뭐예요? 기저귀 습진, 그 다음에 지루성 피부염 이 두 가지 스테로이드 연고를 사용한다. 이렇게 가고요. 여덟 번째 관찰진. 네. 피부가 접히는 부위에 발생하는 붉은 변화로 마찰, 열, 수분, 예, 요실금 등으로 습기가 찼을 때요. 짓무르거나 통풍이 안 되어서 감염에 의해서 악화가 된대요. 그래서 치료미 예방은 뭐예요? 통풍이 안 됐으니까 통풍을 시켜야 되겠죠. 그 다음에 처방받은 항진균제, 국소 항생제 연고를 사용한다. 이렇게 가는 거고요. 이거는 관찰진이라는 건 처음 들어봤죠. 예, 저도 그런데요. 피부가 접히는 부위에 생긴다. 예, 그래서 습기가 없도록 통풍을 잘 시켜라. 이렇게 가는 거죠. 자, 아홉 번째, 노인성 자반. 노화로 인해서 장기간의 자외선 노출, 강한 스테로이드 연고에 의해 출혈이 생기는 질환이다. 밑줄자. 노인성 자반은요, 오히려 스테로이드 연고를 많이 사용해서 생긴대요. 피부의 출혈 가치로. 네. 네, 손등과 팔에 경계가 뚜렷하며 다양한 크기와 모양이 있다. 그래서 치료민 원인은요, 원인을 파악을 해야 되겠죠. 과도한 자극을 피한다든지, 자외선 노출을 피한다든지, 스테로이드 연고를 사용하지 않는다든지, 이렇게 원인을 파악해서 그거를 제거하고요. 이 노화에 의한 자연적인 현상으로도 올 수는 있는 거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노화. 마지막으로 우정문신. 얘는 피부병이 아니래요. 예. 주로 먹물을 묻힌 실을 바늘에 껴서 새기게 되고요. 위안부 착출, 사할인 강제 이주, 피난 등의 일을 겪으면서 유행하는 팔도 문신이다. 이렇게 가는 거고요. 자, 수고하셨습니다. 예.